생각보다 저희 나라 동성애가 높아요. 한 5만 명? 못해도 아 진짜? 만약에 밖에 나왔어 나갈래요? 해가지고 그때부터 목소리를 좀 더 짜내야죠. 나가실래요? 오케이 오빠 오케이. 그럼 나 궁금한 거 있어 또. 이거는 거의 내가 상담을 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변호사님 가면 잘 팔릴 것 같아요. 아파트 10층에 살고 있는데 12월 말부터 계속 밑에 집에서 쿵쿵거린다는 연락이 지속적으로 한 달마다 한 번씩은 꼭 오더라고요. 저희는 슬리퍼도 신고 밤에 엄청 조용히 다니고 있거든요. 그저께 연락이 와서 부모님이 일 마치고 들어오자마자 밑에 집에서 바로 민원 연락이 와서 동사무소에서 전화 받아서 시끄럽다고 거의 6, 7번 정도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올 때 그런 건 없어요? 특이한 집안 내 사정. 그 사람이 항의할 때 네. 전후에 오해할 만한 조금 소리를 냈지만 과장돼서 들렸을 정도의 이벤트는 없었어요? 그저께 아버지가 들어와서 손걸레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하셨는데 그거 하고 3분 뒤에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시끄럽다 연락이 오기도 하고. 구조가 어떻게 돼요? 다세대 빌라? 고축 아파트인데 20년 정도 된? 기본적으로는 소음 차단이 별로 안 되는 구조인 거고, 근데 그 정도 손걸레질은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작년 가을쯤 정도에 밑에 집에서 담배 냄새가 계속 올라왔어요. 저희가 여러 번 신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밑에 집이랑 아무 그런 거 없이 살고 담배를 이런 연락이 밑에서 오는 것 펴요? 같기도 하고. 네, 밑에서 담배를 펴서 위로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 구조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신고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항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복적 감정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살짝 의심이 든다는 거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분명 아무 그게 없었는데 담배 그때 이후로부터 한 2개월 후부터 계속 발망치 소리 막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길래, 왜냐면 저희는 그때부터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도 그런 소리가 들리길래 이제부터 기록을 해놔요. 혹시나 나중에 갔을 때 도움이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층간소음은 층간소음을 위자료 청구 소송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입증이란 거는 네. 층간소음 기준이 있어요. 주간 1분간 등가소음도 39데시벨, 최고소음도 57데시벨, 10시부터 6시까지를 야간인데 등가소음도 34, 최고소음도 52인데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 정도가 넘는지를 소송하는 원고 측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규칙 범위를 넘은 층간소음을 일으키게 되면 소송이 가능하고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 게 먼저인데 입증을 배척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를 수집해놔도 되는 거잖아요. 소음 측정기 사서 최고소음 측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가소음, 최고소음. AI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는 기록들이나 의지가 보이면은 혹시나 그런 싸움으로 갔을 때 되게 좋다고. 금액을 판단하는데 판단 요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매트를 깐다든지 층간소음 방지용 슬리퍼로 바꾼다든지 계속 찾아오면 네. 찾아오지 말고 관리실 네. 통해서 네. 항의 달라 전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기준에 관한 규칙 3조에 있거든요, 별표에. 그 기준점을 보시고 벗어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반대 증거로 먼저 확보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층간소음 행위는 수인 한도 넘는 경우에는 소유권 방해 제거 청구권, 민법상 214조에 기한 750조 청구를 할 수 있어요. 214조는 소유권에 기한 건데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내 소유권, 그거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의 일환으로 많이 법적 근거로 사용되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사실. 경범죄 처벌법에 처벌 규정이 있긴 하죠. 최근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서 스토킹 처벌법 된다는 거 있습니다. 지금 상담자처럼 층간소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와서 항의하거나 쪽지 붙이거나 하는 것들도 스토킹 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항의를 하거나 층간소음 하는 분도 자신의 층간소음의 소음 정도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항의하시는 분도 문제되는 층간소음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의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소음 측정기 사서 해보십시오. 동영상으로 그 앞에 소음 측정기 딱 켜놓고 몇 시간 찍어서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클럽에서 술 취하고 좀 놀다가 여자 엉덩이를 살짝 스친 것 같은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술 마시러 데스크 풀 파는 데 쪽으로 가고 있다가 저는 그냥 걸어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성분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엉덩이를 왜 만졌냐. 갑자기 어떤 남성분들하고 가드가 오더니 클럽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경찰을 신고를 했어요. 가드분이. 경찰분이 신고 접수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집으로 가긴 했거든요. 사건 접수한다고 해서 했는데 일주일 됐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아직까지 경찰로부터 연락이 없다는 거죠? 네, 경찰이 현장 출동하진 않았어요? 현장 출동했어요. 진술서 적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말로 했어요. 술 얼마 먹었어요? 2병에서 3병 정도. 평소 주량 얼만데요? 1병 반 정도 돼요. 진짜 많이 먹었네? 본인 행동 다 기억나요? 조금은 나요. 기억 안 나면 엄청 불리해요. 클럽 내 CCTV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본인이 이걸 빠져나가려면 사연자님이 범죄를 했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쪽은 술을 많이 안 취했고 기억하고 있고 한쪽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근데 나는 안 했을 거라고 주장하면 생각해보면 이쪽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객관적 사실이 제일 중요해서 클럽 안에 CCTV를 수사관이 지금 확보했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수사관한테 클럽 CCTV 좀
좀 확보해달라고 하세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면 큰일인데.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연자님이랑 똑같이 저한테 상담이 왔었어요. 자기는 기억 안 난대요. 안 했을 것 같대요. 자기 그런 사람 아니래요. 당당하게 갔죠, 청수사팀. 자기 절대 그런 사람 아니고 약간 기억 안 나지만 그런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CCTV 확인하러. 근데 CCTV 상은 만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럼 혹시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합의하고 기소유예 받았죠. 합의금이 조금 높았어요. 현장에 CCTV가 있는 것 전제 첫 번째. 그럼 거의 확보했을 거거든요. CCTV를 피해자 신문 때 보여줄 거예요, 상담자분한테. 그걸 보고 판단하세요. 자백해야 되는 건지 부인해도 되는 건지. 만약에 CCTV가 없다, 그러면 진술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옆에서 혹시 본 사람이 따지게 되거든요. 경찰분이 확인하고 연락 주신다 했는데 일주일째 연락이 없는데 보통 이 정도 지금 일주일은 많이 지난 거 아니에요. 2주 3주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마포서의 여청가에 전화해보면 되고, 지구대 관할을 해서 넘어가는데 좀 걸리거든요. 사건 인계 같은 걸 문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대에서 출석해서 갔잖아요. 상황 보고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네. 가는데 좀 걸려요. 그래서 거의 넘어갔을 거예요. 여청가에 접수됐을 거고 피해자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사연자님이 조사를 가기 때문에 3주 4주 더 걸립니다. 형사사법포털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좀 확인하십시오. 여성분이 자기는 경찰에 신고할 의사가 없는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가드분이 그냥 멋대로 신고해버린 거라서 이건 딱 상관없나요? 그거는 고발 형태도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란 건요, 고소가 무조건 필요한 친고죄도 아니고 피해자 처벌 의사를 불언하면 처벌이 안 되는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에요. 가드가 고발해도 충분히 사건이 진행됩니다. 다만 여성분이 수사기관에 고소인 조사 갔을 때 나 피해당한 사실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대로 각하될 수도 있고요. 혹은 증거 불충분 나올 수도 있고요. 여성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기서 사건이 끝나는, 이론적으로는 끝나면 안 돼요. 송치해서 기소유예하거나 벌금 뭐 몇백만 원 매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가끔 이상하게도 그럴 때 그냥 증거 불충분이나 이런 거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갔는데 만진 것 같은 영상이 나오면은 합의를 해도 안 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상을 보고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 영상이 그렇게 만진 게 나왔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자백하는 게 낫죠. 그때는 여자는 신고 안 원했으니까 뭐 합의 절차는 없겠네요. 의견이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면. CCTV가 잘 보일까요? 거기 클럽이? 요즘은 클럽에서 이런 문제 너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CCTV를 잘 설치해두고요, 잘 보이게 해놓습니다. 첫 조사를 가면은 변호사랑 같이 가는 게 좋을까요? 본인이 성범죄 전과를 얼마나 피하고 싶은지 그거에 따라 좀 다르겠죠. 사연자님이 혼자 가면 제일 안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CCTV를 봤을 때 자백해야 되는 수준이다? 아니면 그냥 부인해도 되는 수준이다? 증거에 대한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어려운 포인트일 거예요. 제가 어떤 남자분하고 술자리를 갔다가 강제추행으로 그분이 신고를 했어요, 저를. 돈을 받고 집에 와서 뭐 차키를 찾아주면은 10만 원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술 마시니까 운전할까봐 차키를 숨겨놨대요, 집에다. 네, 그래서 차키를 찾아주면은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올래 했더니 온대요, 택시 타고. 왔는데 제가 돈이 바로 지불을 안 했어요. 차키를 찾아줬어요? 아니, 차키도 못 찾았으니까 지불을 안 했어요. 근데 술을 먹고 있어서 그냥 술 마실 수 있으면 먹고 마시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다는데 먹어요. 누구 있었어요, 먹고 현장에는? 저희 집인데 강아지 2마리랑 저랑 그분이랑 이렇게 해서 두 명이서 있었네. 술을 같이 마셔 시작했다. 네, 그분은 술 잘 못한대요. 조금만 먹고 간대요. 그래서 가라 그랬는데 안 가서 그냥 내쫓았어요. 근데 그분이 가고 그 다음날 어떻게 갔는지 저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상품권이 없어져서 집에.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전화를 한 건데, 저를 신고한 지는 어떻게 알았냐면 한 달 후에 제가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강제추행을 신고를 하셨어. 어디를 어떻게 만졌대요? 뽀뽀하고 껴안았다.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받았어요. 뭘 정확하지 나왔어요? 않더라고. 잘 못 나왔어요. 그래서 거짓 났죠? 네. 수사기관 거짓말 탐지기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안 하면 더 불리할 것 같아서 아니, 제가 저희 했죠. 의뢰인도 겉함 거짓으로 해서 가져오는 경우 많은데, 진짜 자신 없으면 안 해야 되고, 그리고 트러스틴이라고 대검 진술분석관님이 차린 사설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한번 돌려보거든요, 이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면요, 정말 장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다 거는 거거든. 경찰은 안 그래도 진술신빙성 증거 없는 사건 결과 받기 어려운데 거짓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땡큐예요. 이분이 돈을 뜯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신고를 했다고도 안 하고 다음날 전화 통화로는 자기가 대리기사 하는데 25만 원을 버는데 5만 원 벌고 집에 갔으니까 손해난 거를 달래요. 20만 원을 당장 붙이래요. 안 붙이면은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신고 당할 거냐, 뭐 20만 원 붙일 거냐 전화로 그렇게 협박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20만 원 보냈어요. 원래 10만 원인데 왜 20만 원이냐고 했더니 자기 일당이 그렇다고 하면서, 제가 일당 주고 여기 부른 건 아니거든요. 대리운전에서 그거를 제가 보상해준다는 말도 없었는데 하루 왼종일 일한 것도 아니고 잠깐
한두 시간 있다 갔는데 맞습니다. 자기 일당을 챙겨줘야 된다고 안 주면 사기죄로 신고한다 그래서 일 복잡해질까봐 그냥 어차피 10만 원은 뭐 택시비로 준다고 했으니까 20만 원 주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랬더니 문제 없대요. 그랬는데 문제를 주고받은 문자나 대화가 혹시 죄를 인정하고 이런 건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맞죠? 당연히 안 했으니까. 그죠? 미안하다 그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사과 같은 거?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안 준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상품권 20만 원도 지가 가져간 것 같은 느낌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저 새끼가 도벽이 있구나 하고 그냥 안 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고를 한다 그래서 준 거잖아요. 그분이 나 150만 원 있었는데 그럼 누나가 가져간 거야? 그렇게 대받아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안 되겠구나 싶어서 잘못 걸리셨네 이거. 그렇잖아요. 해버리잖아. 진짜 잘못 걸렸다 이거. 대받아치는 게 예사 같지가 않더라고요. 150만 있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완전 그냥 거짓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일관된 진술이라고 수사관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바로 신고했으니까 일관된 진술이라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 사람 주장이지. 그러면 꾸미는데 하루 이틀 시나리오를 짜는 게 아니라 가면서도 충분히 지가 신고할 마음이 있다면은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아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차 수리했을 때 특성기사로 한번 전화번호 알게 돼가지고 근데 차 수리 그런 맡겨- 사람을 집에 와서 술 같이 먹어요? 아니요 술 먹자고는 안 했었어요. 근데 아프니까 먹으려면 먹고 친해졌고. 말려면 말고 그러니까 그러면 친해졌고. 자기가 먹고 불미스럽게 의심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자기는 뭐 화성인 뭐 친구도 없고 그래서 누나 하다가 기분이 안 좋았는지 갔는데 내가 내쫓아서 내가 간 거예요. 그냥 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안 간다고 했으니까 가라고 해서 실갱인가 하다가 갔는데 이분이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거 참 긴 싸움이 되겠는데 거짓말 탐지기도 거짓 나왔고 이러니까 방법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보면 트러스트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하셔가지고 노바 법무법인 소개로 왔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조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좀 줄 수 있거든요. 거짓말 탐지기 사설로 하세요. 내면은 경찰 거짓말 탐지기 신빙성 없다라는 취지 증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재판까지 끌고 가야 돼요. 송치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검찰 단계에 경찰 단계에 있어요 사건이. 저도 그거를 제 나름대로 신고를 좀 하려고 사기죄로 사기죄로? 협박 20만 원 아닌가. 공갈. 근데 좀 애매하네요. 왜냐면 본인은- 손해배상 개념을 제시한 거라서 20만 원 얘기하는 거죠. 그거 좀 애매해요. 왜냐면 자기가 시간을 썼기 때문에 그 비용이 10만 원일지 20만 원일지는 좀 책정하기 나름이라서 그걸 전면적으로 사기나 공갈로 구성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런 건 돼요. 신고하지 않겠다. 강제추행에 대해서. 그죠? 그걸 미리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안 했잖아. 그냥 신고하지 않겠다는 그냥 시간이 들어간 것. 내가 거기 찾아간 것. 맞지?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는 차원에서 돈을 받은 거라서 공갈이나 사기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거는 나중에 내가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돈 받으면서 나중에 신고한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강제추행 피해권을 떨어야 되는데 사설거탐해서 좀 신빙성 탄핵시키고 재판까지 끌고 간 다음에 거짓 나온 증거 있잖아요. 경찰청 거짓말 탐지기. 증거 반대 의견 밝히시고 부동의하는 거죠. 상대방 부르세요. 남자를 재판에 불러가지고 반대 신문을 하라는 거예요. 탄핵 증거 마련을 위해서. 증거 그분도 없어요. 근데. 증거가 없는데 진술이 대결하면 누가 신빙성인지를 따져보니까 기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 한 명 가정해볼게요. 가상의 인물이에요. 지금 홍길동인데 사연자님이랑 똑같아요. 모든 사항은. 사실은 안에서 강제추행을 한 거야. 사연자님이랑 다르게. 근데 그 사람과 사연자님의 사건을 수사관 입장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강제가 들어가야 되나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지가 강제 추행이라고 했어. 근데 왜 나가라는데 안 나가?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거 다 녹음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게 녹음이 하나도 없는 게 녹음이 문제죠. 없죠. 아쉽다. 내가 먼저 신고해버릴 걸 그랬나 봐. 그거 무고고. 신고한 사람만 유리한 거예요? 신고를 당한 사람 유리하고? 사연자님 억울한 걸 정말 알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처벌되는 범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잘 얘기하셔가지고 상대방 거짓말 한다는 사정들 좀 드러나는 거 있거든요. 돈 같은 거 150만 원 같은 거 그죠? 그 부분을 좀 잘 내면서 신빙성 탄핵을 시켜야 돼요. 그것도 좀 통화 내용에 증거는 없긴 해요. 여러 가지 제가 통화 내역이나 채팅에서 메시지 서로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없어서 통화 내역도 없고. 제일 효능감 있는 거는 법정에서 불러서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물어보십시오. 150만 원 없어졌다. 그럼 무슨 말이냐. 재판부 앞에서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를 좀 밝히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무죄 나올 수 있어요. 신빙성 탄핵이란 부분에서 진술이 서로 반대로 부딪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만약에 그게 진실이면 어떡할 건데. 물론 무죄 추정 원칙 맞는데 피해 진술도 있잖아. 대부분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지만 고소할 수 있다. 객관적 증거 안에 진술 증거를 다 배제시키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런 사건 많거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사건. 그거 어떡할 거야. 맞지? 진술 증거만 있으니까 무조건 배척된다. 이런 주장도 또 맞지 않거든. 그런 취지입니다. 샛별님 어제 오셨던 분 아니야? 네, 맞아요. 이 사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죠. 어떤 남성분과 처음에 말싸움을 하다가 여성분이 저의 뺨을 때려가지고 머리채를 잡았죠. 그걸 본 남자친구가 저에게 핸드폰으로 뺨을 2대 때리길래 제가 밀쳤죠. 근데 그거로 폭행치상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징역 6개월을 살고 나왔죠. 일반 폭행치상으로 징역 6개월 살려면 되게 많이 때려야 되잖아. 안 때린 것도 아니고 왜 밀친 본인- 거 하나뿐인데 왜 징역 6개월 나왔다고 어제 얘기했죠 제가? 재판을 보이콧하고 공판 때 한 번도 안 나가가지고
그래서 검찰분들이 잡으러 왔을 때도 저한테 잡으러 그 갔지. 말씀을 공판에 하시더라고요. 안 나가니까 구인영장 발부돼가 잡으러 갔지. 재판을 안 나오신 게 좀 문제가 크다. 그치. 재판 안 나가니까 도주 우려 재판에 불성실한. 법원에서 너무 안 좋게 본다. 징역을 6개월 갔다 왔죠. 전과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폭행 치상 전에 폭행 전과로 500만 원 벌고 있고 그렇죠. 운전자 폭행으로 기소유예가 하나 있고. 동정 전과가 하나 있었고 폭행과 폭행 치상으로 징역 6개월 받은 거예요. 폭행과 폭행 치상인데 치상의 진단 주수가 높았잖아요. 4주에서 한 달 넘게 입원했다고. 그 이유는 밀었는데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딱 깨져가지고 나이가 좀 있었고 공소장에 좀 애매하게 적혀 있는 게 밀어서 보도 블록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일부러 하게. 그렇죠. 뭐 그거는 뭐 폭행 치상이라도 공소장 더 자세히 썼으면 밀어서 그런 결과에 이르렀다라고 쓰면 더 좋겠지만 일반적인 표현 같아요. 일반적으로 남성이 남성을 밀면 많이 처벌받고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면 더 처벌받고 행위의 유형이나 태양이기 때문에 여성이 여성을 밀면 남성이 남성 민 거보다는 좀 덜 처벌받고 유형력의 행사의 크기 형량에 고려를 하는데 본인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법적으로는 남자죠. 그러면은 어떤 쪽으로 남성이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긴가민가하죠. DM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외형 판단 좀 하게. 외형적으로 얼마나 여성스러운가가 또 쟁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쟁점이 됐었으면 집행유예가 바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성적이다 생각하는 게 수사관 입장에서는 또 아닌 거 아니에요? 몸에 문신도 많다 보니까 문신 어디 있는데? 문신. 팔이 올드스쿨 해가지고 담뱃값만한 크기의 타투들을 이렇게 땅땅땅 박는 거죠. 몇 개나 있는데 팔에 많죠. 아, 세보진 않았는데 안 좋게 보일 정도로 있었어. 키와 몸무게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비밀로 할게요. 아 레이디니까 네, 비밀로 한다고 레이디 쳐도 물- 키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키는 좀 큽니다. 78 정도. 오 올드스쿨 타투 레이디가 약간 그게 반영이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젠더라면 이 정도는 돼야죠. 젠더들은 기본적으로 좀 많겠네요. 장신이. 아니요, 근데 젠더여도 진짜 여자처럼 생긴 애들은 진짜 여자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좀 부러워하나요? 예뻐가지고. 그렇게 부럽진 않아요. 아, 어차피 대화를 섞다 보면 젠더인 게 뽀록이 나가지고 여자라고 처음에 속이겠죠. 얘기하다 보면 의아한 게 있잖아요. 얘가 진짜 여자가 맞을까라는 게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한 번은. 남자 몇 명 정도 사귀어 보였어요? 게이였을 때도 같이 따지면 30명에 거의 다 단기로 끝난 거여가지고 거의- 한두 달 사귀고 해야지. 신기한 게 게이들 연애하는 거 있잖아요. 게이들 중에도 양성애자가 있어요. 남자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트위터 같은 데가 아무래도 이상한 영상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우연히 봤는데 호기심이 생겨서 남자를 만나는 남자들. 동성 결혼 합법화 찬성하시겠네요? 아니요. 동성 결혼을 하게 되면 법안이 통과가 되는 순간 엄청 많이 신청을 할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저희 나라 동성애가 높아요. 한 5만 명? 못해도 100만 명. 진짜?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A로만 생각했을 때 레즈도 있고 뭐 그렇죠. 레즈비언도 있고 음. 하다 보니까 변호사님이 이태원을 만약에 가시잖아요. 이태원에 깔린 게 게이 클럽이에요. 아 그래요? 주말에 가면 웨이팅 기본 1시간은 써야 돼요. 게이 어플들도 많단 말이에요. 아 전용 어플이 있어요? 그런 어플들을 보면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일반 클럽이랑 뭐가 달라요? 클럽이랑 똑같아요, 그냥. 게이들밖에 없다. 그러면 트랜스젠더도 있을 거 아니야 안에? 가끔 가기는 가끔 하는데 가는데 트랜스젠더들은 일반 클럽을 좋아하죠. 뭐 무슨 클럽? 일반 클럽. 아 일반 클럽 외형이 여자니까 어둡고 노랫소리가 크다 보니까 목소리를 아무리 크게 내도 뽀록이 안 나요. 만약에 밖에 나왔어 나갈래요?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목소리를 좀 더 짜내야죠. 나가실래요? 오케이 오빠 오케이 그래야죠. 이렇게 해서 나갔어 나갔는데 트랜스젠더다 그럼 사기 아닌가? 사기라고 할 수 없죠. 왜냐면 입장료 상당의 사기 기망을 그거를 해가지고 따지죠. 내가 편취한 건 없지만 손해를 일으켰고 그거를 따지고 보자 보면 그 사람이 먼저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아니야 기망 자체가 속이려는 의도잖아요. 근데 그 속이려는 의도가 없이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술 먹으러 갈래요? 이렇게 했으니까 기망 자체가 안 돼. 법을 좀 배우신 분 같고 일단 어때 갔다 오셨으니까 갔다 오기 전에도 공부를 좀 좋아했어가지고 부작위에 의한 근데- 기망이죠. 예를 들면 중고차 파는데 큰 하자가 있는데 안 밝혔어. 사기거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를 또 돌려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이 저한테 처음에 물어봤을 때 술 한잔 하실래요를 물어본 거잖아요. 거기서 오케이를 한 거잖아요. 네. 트랜스젠더인 걸 밝힐 이유는 없잖아요. 뭐 이 사람이 나를 여자로 봤을지 남자로 봤을지는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 근데 약간 외관 작출에 해당하지 않나. 순수 여자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것을 기화로 해서 묵시적인 중요사항에 고지하지 않고 처분행위, 즉 이 클럽을 이탈하는 걸까지 끌어냈다. 또 돌려서 생각을 하면 나는 그러면 이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나도 몰랐다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 법이 그렇잖아요. 댓글에 풍자 언니도 그렇고 이 언니도 입단 진짜 좋다는데 트랜스젠더의 공통점인가요? 원래 그런가? 젠더들이 말하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치. 그럼 나 궁금한 거 있어 또 있는데. 이거는 거의 내가 상담을 하는 거죠.
나가서 술까지 결제했어. 술에 거나하게 취한 다음에 둘이 너무 마음이 맞아서 숙박업소를 가게 됐어요. 가기 전엔 밝혀야겠죠? 가기 전에는 밝히는 게 맞기는 한데 굳이 그치. 숙박업소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높진 않지. 그 어차피 일반. 얘기를 하다 보면 뽀록이 날 수밖에 없어. 그치. 목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성대수술하고 이것저것 하면 여자처럼 비슷하게 되긴 하는데 태생이 남자였던 사람이랑 태생이 여자였던 사람이랑 그 말하는 그치. 어떻게 해서든 뽀록이 거의 한 90% 정도는 나죠. 그 비율 중에 상관없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많죠. 그러니까 젠더를 또 좋아하는 사람을 일명 러버라고 해요. 이쪽도 용어라고 해야 되나? 많아요, 언어들이. 그렇구나. 어렵다 씨.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여장 남자를 그냥 여장 남자로 안 하고 CD라고 불러요. 가슴 수술만 한 사람들은 상체는 여자고 하체는 남자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심해. 샛별님이 그 상태잖아. 네, 맞아요. 이태원 약간 네. 뒷골목에 있지 않아요? 한 번 더 넘어가서 맞지? 아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 트랜스젠더 바나 게이 클럽이나 그런 데가 음지 막 뒷골목에 짱 박혀 있고 사람들 별로 안 지나가는 번화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번화가에 대놓고 있어. 이태원 가잖아요. 해밀턴 쪽 있잖아요. 대로변 위로 올라가면 대놓고 거기에 딱 있어요. 한번 가보고 싶다. 게이 클럽 가면 90% 남자겠네요. 98% 7%는 남자.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변호사님 가면 잘 팔릴 것 같아요. 인기 많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다 될지 안 좋다 될지 모르겠지만 양심 고백하자면 예전에 양성에 가지신 분이 저한테 한번 약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약간 추라이를 넣었구나. 네가 이제 친구 이상으로 느껴진다? 이러면서. 그때는 변호사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저 좀 놀랐죠? 에? 아노미가 일단 왔어요. 이때까지 그러면 나한테 잘해줬던 그 친구로서의 행동이 혹시? 근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인간의 감정이란 게 혼동될 수 있겠구나? 근데 저는 여자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미새라서 뭐지? 이런 감정이 섞일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생각했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맞아. 학교 얘기했잖아. 거긴 어때요? 저희는 독방을 써요. 법으로도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소수자는 여자 처우를 해줘야 된다? 성소수자들은 한 방에 못 모아놓고 다른 방에도 못 보내. 그냥 무조건 독방. 교도소 안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소라고 수용자들 중에 일하는 애들 밥 주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성격이 좋은 애들이 가끔 있어요. 2달에 한 번씩 바뀌어요. 저희 층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였거든요. 5하였거든요. 5하에 방이 20개 있었어요. 독방이. 그 방 중에 징벌방이랑 조사방도 같이 껴있고 성소수자, 에이즈나 폐렴인가 뭐 그런 거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전염병 같은 거.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독방이 안 남겠네. 제가 있었을 때 성소수자가 3명 있었거든요. 1600명이니까. 그 중에 3명. 그럼 그 3명은 독방 쓰고 운동할 때 3명이서 하고. 운동할 때는 성소수자 애들끼리 묶어가지고 운동시켜주고. 심심하겠다. 심심하다고 할 수 없는 게 착하신 분들이 얘기하러 와요, 저희 방으로. 아니면 통방이라고 해가지고 뒷칸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꽤 버텼죠. 처음에 입소했을 때 물어봐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해요. 나 게이다. 안 밝히면 어때요? 안 밝히고 간 사람들도 있다. 교도소 안에서 성활동을 한다는 그런 것들도 많았잖아요. 안 밝히고 들어가서 만약에 제가 남자인데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수용자가 3년, 4년 복역하고 있으면 성적 충동이 들잖아요. 걔한테 어떻게 추라이를 넣어보겠죠? 또 할래란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소수자니까 일반 수용자들이랑 겹치면 안 돼요. 따로 분류를 해요, 저희는. 거기 되게 외롭잖아요, 성적으로. 호실에 있으면 제가 트랜스젠더란 걸 알았어. 게이란 걸 알았어. 트랜스젠더란 건 알았어가 아니라 외형적으로. 외형적으로. 그렇지. 트랜스젠더는 신체 검사를 하는데 얘가 가슴이 있죠. 성소수자시냐 물어보죠. 트랜스젠더 무조건 피가 나고 그리고 여성 호르몬만 맞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성 호르몬만 맞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를 소에다가 제출을 해라. 제출을 하면 인용해가지고 독방을 주죠. 완전 밑에까지 수술을 하고 법적으로 여자면 여성 수용동에 보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만약에 밑에 수술은 했고 위에도 수술을 했어요. 법적으로 아직 호적 정정을 안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물어봐요. 확실하게 트랜스젠더가 맞냐라고 물어보고. 교도소 입소 절차 이렇게 되는 거구나. 성전환 예전에는 좀 엄격하게 봤어요. 성별 정정 허가에 대해서 엄격하게 봤던 시절을 지나서 요즘은 생각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완화됐죠. 간단 법률 상식 짚어보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4조에 따른 등록부 정정 절차가 있습니다. 성전환자에 해당 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등록법 104조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다고 허용함이 상당하다 봤습니다.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인간의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이죠. 권리가 사회 공공 복리 질서유지랑 충돌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들, 가치 결정들이 있었고 지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 추구권 고려해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법에 기재돼 있듯 행복 추구관이라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존엄과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맞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를 내가 저질렀어. 호적 정정해서 여자로 살면서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목적 개입된지 여부터 살펴보고요. 최근에 유명한 판례가 있어요. 전화합의적 결정인데 미성년자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행복 존엄이. 추구권이 있는데 자녀의 행복 추구권을 사회적으로 보면 공공복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자녀의 행복 추구권이겠죠. 근데 그거랑 엄마 혹은 아빠의 행복 추구권이 충돌하잖아요.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예전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 정정을 허용을 안 해줬어요. 근데 2022년에 드디어 단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 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전화합의체 결정으로 등록부 정정을 미성년자의 친권자 역할, 자녀의 차별받는 불행, 사회적 편견, 충돌했는데 결국은 손을 들어준 거죠. 설령 가족관계 등록부의 노출로 미성년 자녀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당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성전환자와 미성년자 자녀의 기본권 보장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자녀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지 성별 정정을 허가함으로써 일거에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자녀가 있을 때 가족관계 등록부 노출됨으로써 받을 불이익 같은 거 가려주면 되잖아. 제도적 보완하면 되잖아. 왜 국가가 모두 일률적으로 거절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나중에 성별 전환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법이 너무 꼬여있다 얘기하잖아요.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행복 추구권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본권이잖아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굳이 이거를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봐요. 미성년 자녀의 연령, 동의, 태도, 이해 정도, 양육 형태가 아빠가 여성으로 바뀌어도 양육할 수 있거든.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유대감, 가정 환경 다 종합적으로 봅니다. 아마 너무 어리면 안 될 거예요. 종합적으로 봐서 점점 넓게 허용하는 취지로 가되 2022년 이전에는 안 해줬어요. 유튜브 영상 중에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아빠가 트랜스젠더가 되신 분이 계세요. 자녀 같은 경우는 아빠를 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약에 자녀가 있고 아빠가 만약에 트랜스젠더가 됐을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많이 반영을 하구나를 느꼈죠. 자녀 의사도 좀 반영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 충돌하는 부분에서 대법원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 이런 것들을 밝혀서 보는 거고 지금도 모두 허용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봅니다. 미성년 자녀의 동의나 이해 정도도 참작을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땐 판례를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대법원이 안전을 판단했고 일률적으로는 아니고 여러 가지 고려해라. 2022년 자녀발체는 이미 성형외과에서 여성 형기까지 다 마쳤어요. 수술로. 옷차림 여성 모두 다 신체적으로도 다 바꿨고 오랫동안 여성으로 살았고 근데 이거를 굳이 안 해준다? 그 사람한테 되게 행복 추구권 제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호르몬도 계속 받았고 이미 정신적, 사회적, 육체적으로 모두 여성인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성별 정정 허가를 안 해주면 개인에 대한 행복 추구권 침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라는 행복 추구권에서 나오는 개념인 거죠. 궁금한 게 택시에다가 술을 먹고 토를 했어요. 어디? 만약에. 근데 이게 형법으로 갈까요? 민법으로 갈까요? 토를 했으면 민법이죠. 가실재무손괴죄는 불가벌이니까 민사상 손해배상만 남게 되겠죠. 의아한 게 1년도 더 된 일이거든요. 제가 토를 했어요. 택시비 결제는 완벽히 다 이루어졌고 도착하기 전에 기사님한테 양해를 구했죠.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혹시 뒷자리에서 누워서 자도 되냐? 자도 된대요. 도착 전에 깨워주겠다 해가지고 도착 전에 깨워주신 거예요. 근데 오바이트가 나와가지고 기사님이 15만 원인가 18만 원인가 얼마를 달라고 적당하네. 말씀을 해주신 왜냐면 내부 청소비 일 못하는 시간 됐을 거니까. 근데 그게 또 법으로 정해져 있대요. 아니야. 그거는 협의하기 나름이야. 실손해 그에 따른 소득손해, 일실이익, 영업상 손실 이런 것들은 정하기 나름이야 사실. 저도 이해가 안 가가지고 기사님한테 시트랑 다 세차하시고 나서 추후에 영수증 청구를 하시라고 운행 못한 비용까지 해가지고 청구하시는 게 맞다고 난 생각이 든다 말씀드렸는데 경찰을 그때 부르신 거예요. 저는 집에 들어왔는데 공동현관 비번을 제가 치고 들어왔는데 그거를 따라 들어와서 저희 집 앞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주거 침입인데? 주거 침입이고 제가 나가라고 했어요. 못 나가면 퇴거 불응이다. 어차피 카드 결제 내역도 있고 인적사항 다 확보됐기 때문에 그냥 협의하면 되고 소송으로 하긴 좀 피해자 입장 이상 번거로우시니까 적당하게 주고 협의되면 끝나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상황 날도 다 녹음을 일부러 했단 말이에요. 주거 침입이다 말씀드리니까 자기는 돈을 받으러 와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야. 자력구제권 행사 안 돼요. 자력구제권이란 것은 법률의 청구권을 스스로 사인이 그걸 집행하거나 행사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할 거라는 상황에서만 하시는 거죠. 이건 전혀 아니에요.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안 나가는 건 퇴거 불응이다. 근데 퇴거 불응이라는 것은 정당하게 들어왔을 때 퇴거 요청했을 때 퇴거 불응이고 일단 그냥 주거 침입이 계속된 상태로 되는 거고 단절이 되면 퇴거 불응이 될 수 있겠죠. 공동현관 말고 저희 집 현관 있잖아요. 현관 안까지 들어오셨어요. 안까지 들어갔다고? 집? 네. 와, 현관 안까지 들어오셔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무지성으로 오시는 건 아니다 싶다. 그래서 그분이 경찰을 부른 거예요. 경찰분들도 아무것도 없이 집에 와가지고 뭐 나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창문을 열고 말씀을 드렸죠. 저분한테 정당하게 드린다 했다. 모든 영수증을 청구하면 다 드린다고 했고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줄 이유가 없지 않냐. 여기서 잠시만 쟁점을 짚어보면 장소가 있을 때 의사에 반해서 그냥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만 성립돼요. 근데
근데 태거 불응은 뭐냐? 정당하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내 주거지야. 근데 나가라고 했어. 그때 안 나갈 때 태거 불응죄 성립하는 거야. 양죄가 성립하나 주거 침입만 성립하나 형량에서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나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온 사람의 주체가 되는 거죠.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온 사람이 태거 불응죄 주체가 돼서 양죄가 동시에 성립하기는 어려워요. 저한테 경찰분들이 내려오시라 해가지고 안 내려갔죠. 안 내려가니까 경찰분들도 여기서 더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입건시키고 주거 침입으로 경찰이 자력구조건에 대해서 오해한 것 같네. 소했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니까 민사 문제를 해결해 나오는 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입건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저한테 허위로 또 고지를 했어요. 회사에서 15만 원인가 18만 원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규정이란 건 외부적 강제력이 없는 거죠. 내부 지침 같은 거는 외부의 대항력이나 외부적 강제성 이런 게 없는 거죠. 얼마 주기로 했는데요? 10얼마를 달라 하길래. 이견이 있는 거예요? 18이랑 15 이렇게? 근데 또 말이 바뀌는 게 개인 택시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약간은 회사 지침이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개인 택시인데 또 말이 바뀌시지 않냐. 기사님 말을 못 믿겠다. 정당하게 나한테 청구를 하라고. 그거를 안 줬을 경우에 문제지. 기사님이 나한테 청구했을 때 그걸 드렸으면 문제가 안 된다. 저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고소하겠다고. 고소하라고 나 네 주거 침입으로 고소할 거라고. 서로 쌤쌤이 되긴 했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